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돌연 감독직을 내놓고 사퇴했습니다. 현지와 한국 언론은 홍명보 감독의 거취 축구협회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맞물려 김판곤 감독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정말 갑작스럽기는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2년 반 연연의 감독 생활 동안 팀을 짱짱하게 꾸려왔거든요.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말레이시아의 아시안컵 본선행을 이끈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조별리그에선 무려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성과도 남겼거든요. 하지만 격변의 시기가 찾아온 한국 축구에는 최고의 행정가이자 리더로서의 자질도 검증받은 김판곤 감독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2018년 전력강화위원장을 역임하며 파울루 벤토 감독을 선임했던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자부 없는 감독 선임을 이끌었다는 평과 함께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극찬까지 받기도 한 훌륭한 행정가였거든요. 그런데 문득 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신기합니다. 축구협회와 연을 맺고 성과를 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축구협회와 등을 지고 나온 이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외국을 떠돌고 있거든요. 김판곤 감독은 물론이고 박항서 감독도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진실은 이 모든 것이 축협과 홍명보 감독의 콜라보레이션 합작인 것 같다는 정황이 퍼즐을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년에서 멋진 성과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사임한 김판곤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악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판곤 감독은 사실 그동안 축구계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못했거나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축구판에 만연한 학연, 지연의 끈이 없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호남대를 거쳐 울산 현대호랑이에서 데뷔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선수였는데요. 고려대 출신도 아니고 K리그에서 한 획을 긋지도 못했던 김판곤 감독이 빛을 발한 것은 홍콩 국가대표 감독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앞장섰던 축구협회 임원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철저한 실력 중심의 감독 선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카르텔을 깨고 한국 축구를 위한 대업을 달성한 것이 홍명보 감독의 이른바 날치기 선임으로 그의 일생일대 과업을 짓밟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가 김판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며 김판곤 역시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언론에서는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와 친정팀 울산 감독을 맡는다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받아 축구협회를 갈아치우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뒤 김판곤 감독 주도하에 싹 한번 갈아버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기도 하죠. 사실 최근 뉴스를 보고서는 좀 놀라운 감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판곤 감독이 당시 축구협회에서 감독 선임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고 놀랍게도 홍명보와 함께 만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홍명보의 이런 배신과 변절은 그야말로 쇼킹한 뉴스였던 것인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은 이전부터 김판곤을 무시하고 이용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은 필요 이상의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감독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마구 퍼줬거든요. 안정환도 홍명보도 특혜를 받았던 인물 중 하나였죠.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자격은 그렇게 쉬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걸 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지만 이걸 위해 평생 준비해온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홍명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의식 있는 언론들은 홍명보 감독의 자격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선수 출신에 대해 축협이 무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폭로 기사를 내놨던 겁니다. 당시 기자는 2005년 8월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다. 이 강습회에 참가할 자격은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인데 홍명보는 그 당시 3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다. 그리고 지도자 자격증은 단 하나도 없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에 딕 아드보카트를 선임하며 홍명보를 코치에 임명하게 됐다라며 축협과 홍명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그 와중에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놈의 고려대 카르텔과 홍명보 특별대우를 타파한 인물이 바로 김판곤 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홍명보의 자승자박이기도 했는데요. 홍명보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경질된 후 대표팀 전무이사로 취임하고 그 당시 대표팀 선수 경력도 없고 학벌도 고려대가 아닌 완전한 비주류인 김판곤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초빙해 그를 임명합니다. 그 당시 홍명보 전무이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김판곤은 파울루 벤트를 선임하고 그 결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출중한 성적을 내는데요. 이때 갑자기 홍명보는 전무이사를 그만두고 울산 현대 감독으로 부임해버립니다. 이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모두를 철저히 이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그렇게 홀로 남은 김판곤은 쓸쓸히 전력강화위원장에서 경질되며 말레이시아에서 직업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 사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던 홍명보는 K리그 울산 현대에서 2연속 우승을 하고 그 경력으로 다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전격 복귀했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노가 사회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뿌리 깊은 형리마우 축구 문화에 대한 비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정효 광주 FC 현직 감독의 과거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이정효 감독 역시 소위 비주류 출신 감독인데요. 그는 과거에 나는 대표팀 경력도 없고 학벌도 주류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바닥에서부터 박박 끼어서 올라와야 하고 한 번만 미끄러지면 끝이다. 우리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대표팀 경력을 가진 선수 출신 감독이나 학벌이 좋은 선수는 바로 일부 리그 감독으로 부임한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선수들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시 한 언론은 김판곤도 이정효와 같은 케이스다. 그리고 김판곤은 지금의 홍명보의 행동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죠. 기자는 김판곤의 과거 인터뷰를 소환하며 그의 인터뷰를 보면 홍명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판곤은 그 당시 홍콩 대표팀 감독으로 최장수 기록을 이어가면서 약체 중의 약체였던 홍콩을 그 당시 중국이라는 강호와의 대결에서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축구 불모지에 가깝던 홍콩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는 철저한 비주류였다. 대표팀 선수 경력도 없고 학벌도 좋지 못하다. 한국의 감독들 99.99%는 나와 다 비슷한 처지다.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홍콩은 이런 나에게 대표팀을 맡을 기회를 주었다. 나는 선수들에게 매 경기에서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며 홍콩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Die for HK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나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만난 홍명보는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겉으로는 홍명보가 김판곤의 철학과 노력에 감동하여 한국 축구를 위해 비주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홍명보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룸사롱 회식과 분당 땅 투기 그리고 관광과 졸전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 무마를 위해 김판곤을 이용했다는 것이 축구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K리그 감독을 맡은 것도 결국은 절치부심해서 다음 대표팀 감독 자리를 노린 것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한다고 말했죠. 특히 축구계 내부 인사들은 홍명보가 술자리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다시 대표팀을 맡아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소원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홍명보가 김판곤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 세탁에 써먹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말했고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감독직이 눈앞에 잡힐 듯 가까워진 홍명보 감독의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때문에 김판곤을 이용해 어렵게 쌓아올린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고 연봉까지 30억 가까이 받아가며 자승자박한 꼴이 됐고요. 진주 출신 순진한 김판곤 감독은 마음속에 상처가 클 겁니다. 겉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뭔가 바꾼 동지라 생각했던 홍명보가 결국 스스로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끊이지 않는 특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비주류인 자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판곤 감독은 한국 축구를 다시 한번 개혁하기 위해 말년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국 축구를 향한 그의 진심은 언제나 기억될 것이라는 점 다시 기억하며 또 그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